여러분들 저희 그로스 반품당했습니다. 배송비 폭탄 맞았어요. 이거 그로스 왔다 갔다 하는데 배송비가 10,000원이 넘어요. 10,000원.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잘못 보내시면 배송비 폭탄 맞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로스 입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로켓 그로스 유통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해보시면 많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켓 그로스를 입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 날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봐주시면 아마 그로스 입고 관련돼서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한 강의 설명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포장 작업을 하고 그로스 입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저희 작업대입니다. 작업대. 그래서 이런 작업대 하나쯤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집이 넓으신 분들은 이거 작업대 한번 사시면 되고, 네이버에 택배 작업대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네이버에서 다 구매할 수 있고,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쓰시면 되고, 조금 대량으로 구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몰 이용하시면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이런 로켓 크로스 스티커 이런 것들도 이제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이제 그로스 입고를 하려면 제품 사입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매국이나 이제 1688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뭐 이런 식으로 택배가 배송이 올 겁니다. 이거 예시 상품이에요. 예시 상품. 저희 거를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걸 열면 제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있겠죠.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제품을 꺼내주고요. 그래서 이건 버리고, 의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의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오겠죠. 아니면 택배 박스 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박스 채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씩 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판매할 제품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쿠팡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쿠팡에 보내면 안 되고, 뭔가 이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낱개로. 이 우리가 주문한 이제 재고를 낱개로 포장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비닐을 사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조금 작은 박스 이용해서 포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비닐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이런 거는 훼손될 수 있으니까 비닐에 담으면 안 되긴 해요. 의류나 그 파손의 위험이 없는 것들을 비닐에 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비닐을 하나씩 담고,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담아서 이렇게 포장. 자, 이렇게 하면 제품 한 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매국에서 주문한 재고들을 이렇게 개별 포장을 다 해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각각 바코드를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 창고에 이제 그게 들어가면 창고에서 이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코드를 하나씩 붙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닐 포장이 아니고 이런 박스 포장으로 우리가 개별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예시를 해보고 한번 바코드를 해보겠습니다. 라벨 프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거를 뽑아줍니다. 이제 이 뒤에 어떻게 이 라벨은 뭘 써야 되고, 프린터는 뭐 써야 되고, 프로그램은 뭐 써야 되고,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대략적인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벨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다시 작업대로 들고 와서 바코드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개별 상품에 붙여주고, 이제 쿠팡에 보낼 박스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줍니다. 근데 당연히 상품이 훼손 안 되게 완충제 이런 거 넣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딱 맞는 박스를 구매하시거나. 그리고 그로스 입고 생성을 하면 쿠팡에서 얘네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
겉면 부착 문서가 있거든요. 저희 정보는 다 가려놨는데 이 겉면 부착 문서를 위에다 붙여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코드가 물 같은데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코드 있는 부분에다가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로켓 그로스 이것도 옆면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 그로스를 쿠팡에서는 4면 다 부착을 권장을 하는데 그냥 2면 정도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스티커를 대신 붙여줘도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티커를 대신 붙여도 되게 편하겠죠. 이것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조금 더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택배 송장 딱 붙이고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생략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로스 택배 이거 어떻게 싸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부터 강의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말 세세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만 보시면 그로스 이권은 다 끝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대표님들?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저렇게 포장 작업을 해서 그로스를 넣으면 되는구나 하고 대략적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세하게 라벨을 어떻게 출력해야 되고 그로스를 할 때 준비물을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로켓 크로스 준비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준비물 사서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벨 출력법, 이제 어떻게 해서 라벨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크로스 입고를 크게 3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고 시 유의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로스 준비물입니다. 대표님들 그로스 준비하시려면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 아니고 사입이다 보니까 조금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포장재랑 완충재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매국이나 아니면 중국 1688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사입을 할 건데요. 그 사입한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줘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따로 포장해줘야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재 그리고 완충재를 미리 또 구비를 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구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도매국에서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해 보시고 이제 재고들이 따로 포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택배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박스가 60개, 100개 이렇게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 5개, 10개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개당 단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이제 소량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문이 꽤 들어온다. 나는 이제 점점 그런 포장해야 되는 수량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박스몰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이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박스몰에서 포장재나 완충재를 구매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린터 그리고 용지입니다. 우리가 로켓 크로스에 입고를 하려면 라벨이 있어야 돼요. 라벨을 붙여줘야지 그 쿠팡 창고에서 그 상품들을 인식을 하고 빠르게 고객들한테 배송이 되는 거예요. 초보 셀러들은 보통 이 가정집 프린터기로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가정집 프린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가정집 프린터는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쿠팡 이 로켓 크로스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 프린터는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집 프린터만으로도 라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폼텍 용지라는 게 있는데 이 폼텍 용지가 그 라벨처럼 인쇄가 가능하고 그거를 떼서 스티커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 가정집 프린터기만 있어도 로켓 크로스를 보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근데 우리가 크로스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 라벨 프린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 프린터가 있어야지 빠르게 라벨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벨 인식이 안 된다든지 그런 오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벨 프린터는 엑스프린터 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엑스프린터에서 지금 가장 대중적인 제품 코드가 이 4B2054N이라는 제품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XP
로 시작하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프린터를 사시면 그 X 프린터 기기에 맞는 전문 용지를 또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지도 같이 구매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그냥 시작할 때 두 개 다 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 프린터기로 라벨을 뽑으면 이게 잉크가 좀 번질 수가 있고 미인식이 돼서 나중에 회송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회송을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쿠팡 창고에 재고를 넣어줬는데 쿠팡이 우리한테 이거 못 받아주겠다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택배비도 막 이중으로 들고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30만원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라벨 프린터기랑 일반 프린터기 둘 다 사는 거를 그냥 권장을 드려요. 하지만 나는 이게 전문적으로 쇼핑몰을 할 생각이 아니라 뭐 이게 진짜 되는 건지 한번 실험해보는 거다, 가볍게 해보는 거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가정용 프린터기만 있어도 뭐 충분하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의 자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구매하고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장 효율을 높이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살 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매출이 조금 나왔을 때 앤더슨이 이거 사면 좋다던데 라는 걸 떠올리시고 구비를 해보시면 좋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로스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크로스에 입고를 하려고 하면 쿠팡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되는 문서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로스 이 라벨이에요. 우리가 택배 박스에 저 로켓크로스 표시를 딱 해줘서 택배 기사님들이 그리고 쿠팡 창고에서 저거 로켓크로스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붙여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프린터에서 출력해서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 스티커로 아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로스 스티커를 검색하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있으면 당연히 작업 효율이 올라가겠죠. 재고량이 많아지면 그로스 스티커 사시면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그로스 셀러들은 창고에 대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쇼핑몰 셀러들이 물류가 많아지면 3PL이라고 택배를 대신 보관해주고 재고를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 쿠팡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쿠팡 셀러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주문이 100건 다 들어오면 우리가 100건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쿠팡은 그렇지 않거든요. 쿠팡은 우리가 재고를 큰 뭉탱이들을 쿠팡 창고에 보내주면 쿠팡에서 이제 고객한테 일일이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3PL에 굳이 맡기지 않고 이제 직접 그냥 큰 사무실 구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선택할 일인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사무실을 큰 걸 조금 구하시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런 재고가 많이 쌓이고 하게 되면 이 포장 작업대와 철제 선반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작업대나 철제 선반을 구매하시면 공간 효율에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가격은 각각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은 나중에 매출이 조금 발생을 할 때 구매해 주시면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장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로스 준비물을 이제 대표님들께서 구비를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라벨 출력법, 이제 그로스 입고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라벨이죠. 라벨.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프린터에서 라벨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4 폼텍 용지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A4 폼텍 용지가 쿠팡에서 이제 호환되는 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104랑 3102. 각각의 차이는 A4 한 장에 라벨이 몇 장이 들어가는가. 3102는 40장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라벨 크기가 작겠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폼텍 용지를 구비해 주셔서 로켓 그로스 입고 하실 때 보면 이 바코드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바코드 인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용지 종류에 맞게 출력을 해주시면 일반 프린터기에서도 라벨을 출력할 수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라벨 전용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벨 전용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쿠팡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추천드린 프린터가 X 프린터였잖아요. 그래서 이 X 프린터 전용 인쇄 프로그램이 있어요. X 프린터 디자이너라고. 이 PPT를 클릭하시면 여기 들어와지거든요. X 프린터 라벨 편집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한 사용 설명서도 나와 있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X 프린터 쓰시는 분은 검색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라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라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도 이제 X 프린터 말고 다른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유니라벨로 라벨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라벨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라벨을 출력하시면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엑스프린터를 권장을 드리고 엑스프린터가 대부분의 셀러들, 쿠팡 셀러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엑스프린터 디자이너 사용법으로 이제 라벨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프린터 디자이너를 설치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세팅 값들이 있는데 세팅 값들을 우선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프린터 디자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그 라벨 용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라벨 용지를 우선은 세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가로는 몇 인치, 세로는 몇 인치 우선 세팅을 해주시고요. 내가 몇 인치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네이버에 센치 인치 변환을 검색하시면 규격을 변환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걸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상단에 바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단 중앙에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배치해 주셔도 돼요. 뭐 그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은 상단 중앙에 삽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번호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입할 번호에다가 입고할 상품의 바코드 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로스 입고 신청을 할 때 쿠팡에서 바코드를 발급을 해줄 거고요. 쿠팡에서 꼭 바코드 번호를 발급을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바코드 번호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상품을 임의로 관리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한테 발급받지 않더라도 대표님들께서 그냥 직접 임의로 막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뭐 앤더슨이니까 AND 001234 이런 식으로 뭐 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이제 직접 정한 번호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발급해준 번호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 수정해 주시면 바코드 모양이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제품 필수 정보를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뭔지, 그 다음에 옵션도 기입을 해줘야 돼요. 상품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자를 판다 그러면 모자하고 이제 콤마하고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라고 하면 옵션도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입원에는 대표님의 그 사업자명 작성해 주시고, 제조원은 우리 사업자의 협력사 적어주시고요. 제조국도 적어주시고, 제조국이 한국어로 돼 있는데 우리는 중국 제품도 많죠. 그럼 중국 적어주시고, 이거 소재, 사용 기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표기 정보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품목별로 표기 정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쿠팡에서 이제 도움말에 가시면 자세한 품목별로 차이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통과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조금 세세하게 적은 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 아래에 이 기본 표기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라벨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서 우리 그로스 재고에다가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우리 프린트 종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몇 장 뽑을지, 우리가 이번에 그로스 창고로 뭐 100개를 보낸다 그러면 이거 100장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 후에 출력을 해주시면 라벨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로스 입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제품을 개별 포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닐로 포장을 하거나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제품을 개별로 해줍니다. 박스 포장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웬만하면 뭐 중국이든 도매국이든 사입을 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채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중국에서 그 재고를 받았더니 박스에 막 중국어가 가득 적혀져 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박스를 갈아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그냥 중국어 적혀져 있는 박스 그냥 그대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게 뭐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국어 박스 그대로 보내다가 나중에 잘 되면 그 중국 공장에서 애초에 박스를 바꿔서 들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을 개별 포장을 해 줍니다. 그렇게 개별 포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벨을 부착을 해줘야겠죠. 라벨을 부착을 해주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명이랑 옵션이 보여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제품명. 그래서 이 상품명을 꼭 같은 이 라벨로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라벨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죠. 품명이 뭔지, 제조국은 어딘지.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다 맞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올바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벨 부착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별 제품에다가 바코드가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도매국에서 제품을 시키거나 1688로 물건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기존의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상품 바코드가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출력한 라벨을 붙여버리면 이제 쿠팡에서 인식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코드는 가려주셔야 됩니다. 상품에 기존 바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고요. 품명 옵션 꼭 보이도록 이 라벨 이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로스 택배 포장을 해야겠죠. 도매국 상품 한 30개를 우리 창고로 들고 와서 우리 사무실로 들고 와서 그거를 쿠팡 창고에 보낼 거다. 그러면 그 30개를 다 1, 2번 이 작업을 해 주시고 그 30개를 하나의 큰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큰 박스에 넣은 다음에 부착 문서랑 로켓 크로스 표기, 그 다음에 내부 동봉 문서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내부 동봉 문서, 부착 문서, 로켓 크로스 문서. 그러면 이 로켓 크로스 표기는 박스 겉면에다가 한 2개 정도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옆면에다가 2개, 윗면이나 아랫면에 붙이시면 안 되고 옆면에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착 문서도 그냥 윗면이나 옆면 이런 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동봉 문서가 중요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모자를 판매하는데 모자가 우리 옵션이 하나예요. 파란색 하나만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로스 박스 안에 파란색 30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동봉 문서를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이 박스 안에 파란색 30개, 빨간색 모자 30개, 노란색 모자 3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부 동봉 문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동봉 문서를 그때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동봉 문서를 넣고 안 넣고의 기준은 하나의 그로스 택배 안에 한 가지 옵션의 상품만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의 옵션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 나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 크로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쿠팡에서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보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상품 하나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 박스를 통째로 회송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상품을 따로따로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뭐 모자, 신발 이런 거 다 넣는 것보다 그냥 따로따로 택배를 보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부 동봉 문서, 이제 여러 가지 SKU,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한 가지 박스 안에 넣을 때는 내부 동봉 문서를 안에 넣어줘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을 하죠. 정말 그로스 넣었다가 반품 회송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그로스 회송이 언제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켓 크로스에 우리가 입고를 했을 때 이 회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송이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포장이 안 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별 포장이 이렇게 안 되면 회송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것들, 냄비 뚜껑, 그 다음에 그거를 결합하는 품목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 각각 요소들 개별 포장을 또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각각의 요소들을 개별 포장 안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냄비 본품이랑 뚜껑이랑 이 구성품, 이 부품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그 물건을 받고 그냥 그대로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경우 회송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별 포장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개별 포장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포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은품을 같이 끼워준다. 모자를 사면 뭐 선글라스를 같이 준다라고 했을 때 모자, 선글라스 이렇게 따로 이제 쿠팡 창고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모자 하나, 선글라스 하나를 같이 비닐 안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합포장을 해서 로켓 창고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요, 이 밀크런과 택배 발송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쿠팡 창고에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보낼 거냐에 대한 그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 택배를 보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 편의점 택배 아니면 계약한 택배로 쿠팡 창고에 보내는 거고요. 밀크런이라는 시스템은 쿠팡의 배송 기사가 직접 우리의 제품을 픽업을 해서 쿠팡 창고로 가져가 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는 택배를 조금 이용하다가 나중에 밀크런을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먼저 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 때나 보내줘도 돼요. 우리가 입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택배의 장점은 뭐냐면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를 딱 넣어줘야 될 때 빠르게 이게 재고를 입고를 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밀크런은 그게 안 돼요. 밀크런은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이제 입고 예정일 2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이게 밀크런이 조금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가 밀크런 같은 경우는 입고하는데 조금 느려질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밀크런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되게 저렴해요. 이제 우리가 그로스 재고 같은 경우는 택배가 되게 무겁고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택배로 보내면 막 4,000원, 5,000원, 막 6, 7,000원까지도 가고 그래요. 근데 밀크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엄청 큰 것 택배 하나 박스를 쿠팡에 보내는데 뭐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또 차이가 밀크런은 한 센터에 9박스 이상 입고가 가능해요. 그냥 대량으로 입고할 때는 밀크런을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배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물류센터에 9박스까지만 입고가 가능해요. 지금 이게 5탄인데 한 물류센터에 9박스까지만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할 때 이제 택배가 빠르게 넣을 수 있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밀크런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는 거는 초반에는 택배로 발송을 하다가 나중에 밀크런으로 보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로스 입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토대로 한번 그로스 입고해서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쿠팡 다마고치 컨텐츠를 통해서 그로스 유통하는 법, 쿠팡 하는 법들을 제가 모든 정보들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따라 보시면서 같이 쿠팡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이 밑에 채팅창에서 앤더슨의 무료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강의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힘내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